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4년 7월 8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좀 하루 종일 내리네요. 네, 퇴근길도 다소 뭐랄까 축축하게 좀 퇴근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도 그랬지만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지금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상당히 좀 환기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지수 자체가 들어 올려지는 데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제일 중요해요. 작년에 여름에 우리가 2차전지에 엄청난 상승 파동을 봤죠. 하지만 시장을 들어 올리지는 못했어요. 그걸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수 자체, 코스피 지수 자체가 들어 올려질 때는요, 삼성전자가 항상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대 수급의 낙수 효과가 다른 업종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실적 바탕으로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패턴 모습은 결국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그 직접적인 얘기들, 제목도 이제 직접 짚어드립니다.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을 구분하는 법.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심리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을 구분하는 어떤 안경을 드렸다라는 표현을 좀 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이 수많은 종목들, 지금 2600여 종목이잖아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거의 2600여 종목이고,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9000 종목이 넘어요. 그러면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우리가 펀더멘털적인 측면들, 업종 측면들, 차트적인 측면들, 이런 걸로 이제 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내가 투자할 만한 어떤 대상을 이렇게 이제 20, 30종목 이제 라인업을 세운다든지 리스트업을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필터를 하고 아니면 퍼밸류에이션, PBR, PEG부터 해가지고 에비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또 이제 지표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딱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내러티브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중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움직이는 시장이잖아요.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상승을 자리를 잡은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꽤나 하고 나서 고점권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부담을 좀 가질 수 있어요. 혹시 고점은 아닐까? 하지만 지금 구간은 이건 고점의 패턴이나 인식보다는, 왜냐면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막 강하게 돌파를 못 하잖아요. 각도가 이제 둔화되고 각도 높아지다가 그만큼 수급이 약화됐다는 건데, 지금의 어떤 흐름 구도는 다르죠. 제가 이제 무작정 시장에 3000포인트 갑니다, 삼성전자 갑니다, 주식을 감으로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별 논리도 없이 그냥 아이고 여러 가지. 그게 아니라 이제 펀더멘털적인 내용들을 매일마다 제가 유튜브 멤버십이든 팬딩 멤버십이든 또 이제 마감 영상에서 항상 체크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자고요. 저는 이제 펀더멘털과 이 기술적인 차트적인 측면을 같이 결합해서 이제 보는 사람이거든요. 한쪽 면만 가지고서 본다면 우리가 달의 한쪽 면만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해서 보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아지고 시장을 좀 다층적으로 보다 보니까 메이저의 시각, 또 대중적 시각,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바운더리, 고점이라든지 저점이라든지 하는 어떤 바운더리 정도는 볼 수 있어요. 여기 그 저점입니다, 여기가 고점입니다, 이건 얘기할 수 없지만 바운더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 저점은 이렇게 형성됐고 확실히, 그리고 정배열 구도가 지금 단단하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정배열 구도가 6개월 이상 유지가 되면요, 제 기준상으로는
추세는 전환됐다. 6개월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눌렸잖아요. 네. 눌렸는데 이전 저점을 안 깼어요. 그렇죠? 안 깼으면 상승 추세 정배열을 유지한다 라고 저는 기준을 잡고 있는데요. 그 뒤로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은 강력한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정배열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메이저들은 물렸던 개인들의 물량들을 상당 부분 흡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대 기아차 1년 반 동안 개인이 9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이틀 동안 3조를 팔았어요. 그렇죠? 삼성전자 한 종목만 가지고서 뭐 수급 구도 보죠 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과 메이저의 입장 하에서 어떤 흐름이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10조 원을 올해 들어서 순매수했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이저들은 여기서 개인들의 물량을 다 흡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상승 장악형, 상승 강화형, 상승 진행형의 시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야 될 종목은 뭐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은 뭐냐? 지수가 이런 상태잖아요. 지수가 올해 들어서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수의 흐름보다 강한 업종 혹은 지수와 동조화되고 있는 업종 안에서 투자할 대상을 찾으면 됩니다. 반도체 시장과 동조화돼서 같이 가고 오히려 돌파를 시켰죠. 반도체를 투자하는 게 맞았어요, 상반기. 근데 제가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보수적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2차전지 2차전지는 지금 지수랑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는 종목은 아니다. 지금 당장 가는 종목은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하려는 건데요. 이해 안 되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셔요.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2차전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2차전지는 지금 지수와 동조화된 흐름으로 지수 대비 높은 수익을 내기는 부적합한 업종인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업종으로 보면요. 업종으로 그러면 헬스케어 업종을 볼게요. 헬스케어 업종은 지수하고 비등하게 움직이는 차원인데 변동성은 크네요. 바이오 업종은 변동성은 크죠. 근데 이 변동성이 큰 구간마다 메이저가 흔들릴까요? 개인들이 흔들릴까요? 메이저가 흔들릴까요? 개인들이 흔들릴까요? 추세가 정배열 상승 추세를 유지한다는 건요, 큰 손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락할 때 흔들리는 거는 일반 그냥 개인 투자자들일 겁니다. 메이저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물량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 코스피, 코스닥, 요건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를 볼게요.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는 솟구치듯이 상승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했죠. 상반기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랑 KRX 헬스케어 업종 지수는 지수만큼 상승하거나 지수보다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종목을 피킹하는 게 시장보다 유리한
우리가 결국은 제가 제목에 담았던 가는 종목을 찾는 방법일 겁니다. 못 가는 종목은 지금 지수 대비해서 훨씬 더 약한 업종과 종목들 있죠. 그쪽은 못 가는 곳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업종 안에서는 또 다르게 움직이겠죠. 종목별로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찾으면 됩니다. 근데 업종으로 볼 때 바이오가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의 바이오 업종 지수가 이런 하락을 겪고 바로 반등을 했어요. 이거는 추세 상승을 유지한다는 메이저 수급의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차트 심리 이론에 이렇게 유튜브 멤버십에도 기초 영상을 담아놨어요. 유튜브 멤버십 보시면 가입을 누르시면 여기 동행 스터디 멤버십 있잖아요. 시대성장주의론 미국 주식 이렇게 학습하는, 여기에 보시면 차트 심리 이론의 기초 영상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차트 심리 이론의 기초 영상을 이렇게 10강, 이 중에서 9강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9강을 클릭해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설계자들이 있습니다. 대형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설계자일 수 있으며 중형주와 소형주는 안막에 가려진 대형 자금을 가진 특수 집단 내지는 큰 손들, 이들의 특성을 알아야 주식시장에서는 큰 손실을 피하고 거대한 부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기, 상승기, 이렇게 분산기, 이런 어떤 단계로 거치고, 과거 이제 케이스스터디를 제가 이제 2020년, 21년, 22년 요때 자료들을 많이 가져왔는데요. 녹십자도 이렇게 매집되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시즌도 마찬가지로 매집 구간이 있었고, 신풍제약도 매집 구간을 거치고 급등하는 흐름들을 자세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고점 패턴을 만들고 그대로 이제 밀렸고, 셀리드 같은 기업도 매집 패턴을 보이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확연하게 차후에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을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지금의 시장도 당연히 이제 이런 기준 하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감으로 분석한다든지 그냥 의견을 내는 그런 것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준을 갖고 하는 게 단단한 심리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명분과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제 지금 메이저 수급들도 상승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이제 어떤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가는 종목과 가지 못하는 종목들을 구분해서 바로 실전적으로 바로 투자하지 못하면, 우물쭈물하면 기회는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대중들이 진입할 때 같이 또 진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미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든지, 내 포트가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 다른 종목들을 갖고 있어서 소외된다든지, 시장보다 약한 수익률을 낸다든지. 어쨌든 뭐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중심의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갔고요. 오늘 뭐 상승률이 높진 않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역시나 3천억 이상 순매수되면서 추세를 더 강화하는 패턴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업종보다 더 강한 어떤 기조 흐름들, 추세적 흐름들을 내고 있는 쪽에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상 보더라도 우리가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나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에서 올라오는 확률보다 가는 종목이 더 가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게 이유가 기관화 장세기 때문이에요. 기관은 계속적으로 그 1등, 2등 기업 중심으로만 계속 매수를 이제 집중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기업에만 집중하지 덜 올랐다고 그런 것들을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잡는 것과 메이저가 잡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종목이 꾸준하게 이게 우상향 기조를 내잖아요. 이건 메이저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발생할 수 없는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차트 심리 이론의 기초 강의에서도 나와 있듯이 수급의 주체들, 특히나 설계자들이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을 꾸준히 매입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차트의 패턴이 이런 패턴이고 정별 패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 알테오젠 같은 패턴, ABL 바이오 같은 패턴, 레고캠 바이오 같은 패턴, 리가캠 바이오 같은 패턴, 유한양행 같은 패턴, 이런 패턴이 이제 그런 패턴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올릭스라든지 마이젠세라라든지 브릿지 바이오 테라peutics라든지 뭐 큐라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네오이멘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업종하고 다르죠, 지수랑. 그래서 가는 종목과 못 가는 종목을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짓고 그 명분적인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체크를 통해서 구분을 짓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예, 우리가 2차전지 업종 아까 보셨죠? 예, 이렇게 역배열. 하지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ESS 대표 종목이죠. 예, 매집의 패턴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들을 띄고 있고, 시총 규모도 이제 저는 중소형주들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2조 원 가까이 되는 기업이에요. 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뭐랄까 지금 기관화 장세에 딱 맞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가는 것과 가지 않는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한 장세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나눔이 사이트에서 제가 공지드렸던 7월 20일 여의도 강연회는 이제 감사드리게도 마감이 됐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또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런 장세, 그리고 종목별 대비를 같이 해보는 최저가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월 20일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눔 인사이트 들어가시면 요거 네이버하고 구글에 나눔 인사이트라고 검색하시면 요 사이트가 뜹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여기 후기 보시면 또 주주 모임이나 이런 데 참석하신 분들 후기 남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투자 프리즘 요 부분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도 올려드렸지만 오늘의 바이오 뉴스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네. 오늘의 바이오 뉴스뿐이 아니라 이제 그 기업 리포트하고 산업 리포트 요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그 FN 가이드 측에 이제 자료를 이렇게 그날 나온 리포팅을 기업 리포트를 모두 이렇게 또 요약한 자료를 올려드리니까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 증권사 리포트가 뭐 나왔지 간단하게 종목과 또 이제 투자 의견, 목표 주가, 제목, 그리고 요약된 한 두세 줄 정도의 요약된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아주 유용하실 겁니다. 모바일 상으로 보시면 옆으로 잘렸는데 하면 옆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잘 나오니까 꼭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뭐 장중에도 뭐 스트리밍 요즘들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이야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요 투자 프리즘 내용들은요, 그 나눔인사이트 홈페이지 가입하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바로 가입이 잘 될 거니까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런 특강이라든지 주주 스터디 모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요, 나눔인사이트라는 이 공간은 저는 좀 비즈니스 측면으로 좀 보기보다는요, 제가 이런 지적인 투자들이 모인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거부터 계속 가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의견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보시고 같이 이 공간도 동행하는 공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이런 문구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희망이 빛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희망으로 이 공간이 채워지는 그런 날들을, 그런 시간들을 꿈꾸면서 행복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비는 내리지만 또 기분 좋은 비가 됐으면 하고요. 네, 저녁 시간 편안히 가지시고 또 내일에 또 밝은 내일을 향해서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